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용칼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 내용 뭐 대략 아시죠? 핵심은 한동훈, 박찬호입니다. 박찬호는 제주도로 갔고 우리 한동훈이 어디 갔죠? 한동훈이 어디 갔나? 한동훈이 부산 고검차장으로 갔네요. 네, 그래요. 부산 고검차장. 그리고 박찬호가 어디 갔죠? 박찬호가 제주지검장으로 갔나요? 예, 제주도에서 수고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좋은 데 가셨네.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 아닙니까? 부산? 부산의 고등검찰청 바이스 아닙니까? 아이, 축하드려요, 정말. 예, 그렇잖아요. 부산 수사 넘버2 아닙니까? 아이, 기뻐하셔야지.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부산 시민들께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한동훈한테는 이게 영광 아니에요? 부산이라는 위대한 도시에 또 민주화의 성지에 또 이렇게 자기가 일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한동훈한테 복이란 얘기입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들께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어제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윤석열 주변에서 계속 무리한 수사 펌프질했던 한동훈, 박찬호 아주 시원하게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조선일보가 대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사하자면은 안태근이가 서지현 검사 그렇게 인사한 것도 뭐가 다르냐 그게. 야, 조선아, 아무리 그 대가리가 빠가사리 대가리가 됐다 하더라도 말이지. 그것도 오줌은 가려야지. 야, 안태근이가 저기 서지현 검사 그렇게 인사 불이익 준 게 이거하고 같아? 아니, 안태근이가 서지현 검사한테 폭력을 휘둘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적 폭력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검찰이 지멋대로 수사하고 말이죠. 거의 대통령 권력을 가져다가 지가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이 보장한 합리적인 통제를 한 것입니다. 아니, 법에 없는 통제를 했다면야 이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은 합법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정권으로서는 제동을 걸 만한 그래요. 학살이란 표현? 야, 우리 조선일보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우리 광주 시민들 학살당할 때 그런 표현 한 번이라도 썼냐? 광주 시민에 대해서는 학살 표현 안 쓰고 무슨 사람을 죽였냐? 무슨 직을 박탈했냐? 밥줄을 끊었냐? 딴 데 가서 일하라고 한 건데 공무원이 시키면 따라야지. 야, 무슨 검찰이 청와대 머리 위에 있냐? 한 표도 국민으로부터 표받은 적이 없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 심판받지 않는 권력, 이에 대해서 문민 통제를 가하는 게 당연하지.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우리가 세상에 흥분하고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조선 따위가 그렇게 이 똥을 싼 걸 가지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참 격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네. 자, 그래 하여튼 우리 한동훈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님 부산에 가서 또 우리 부산 시민의 따뜻한 온정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내려왔나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유배라는 표현도 썼습니까? 미친놈들. 그래요. 여러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비판해요. 내가 무언가를 비판해.
근데 내가 거기에 연루됐을 때 얘도 이 비판이 유효할 경우 그 경우는 정의예요. 근데 남이 하면은 막 비판하는데 지가 하면은 비판을 안 해요. 예컨대 권위주의 정부에서 검찰 인사로 검사를 통제한 거, 뭐 부당하게 통제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통제한 거. 그게 뭐 전혀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했지요. 당장 윤석열도 그렇게 해서 빅엿을 먹었던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그때 우리 조선일보가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었나? 지들 친화적인 정권에서는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정부가 나오니까 뭐 하여튼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막 싸질러 대는데 잣대가 동일해야 됩니다. 잣대가 동일해야 돼요. 예. 저는 뭐 또 우리 민주시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 인사, 문재인 정부 인사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문재인 정부는 훌륭한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 가지신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요. 조국 수사할 때 처음에는 그 의도가 뭔가 뭐 아리까리했는데 이게 너무 무도한 수사를 벌이면서 국민들이 폭발했어요. 예컨대 조국 장관의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는 중학생 때 그 일기장.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학생 때 그 감수성 있고 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 일기장을 가져갔다. 그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재판정에 세우는 범죄 증거 수단으로 오용하려고 가져갔다. 여기 국민들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 분노가 잘못된 분노입니까? 그래놓고 벌인 수사들 보십시오. 지금 당장 공판 준비 기일 단계에서부터 지적을 받고 있어요. 무리한 수사라고. 또 지금 사모펀드 수사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 시작됐는데 아니 지금 검찰이 이 조국 부부의 범죄라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다 그냥 조국하고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엉망인 수사를 벌여놓고 이걸로는 안 되니까 또 뭐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말도 안 되는 하명 수사를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를 갖고 지금 울산 가면은요. 무슨 하명 수사 다 비웃습니다. 이따가 또 김종국 칼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수사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사인 거예요. 하는 수사마다 특히 정권을 겨냥한 수사마다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단 말이죠. 엉망인 수사, 엉터리인 수사 이거 제동 걸어야죠. 설령 그것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 할지라도. 근데 그런 수사조차 하지 마라. 청와대가 이 수사 대상인 경우는 건들지 마라. 지금 그 논리로 지금 윤석열 일당이 돌파하려는 거 아닙니까? 잘못이 있는데 감춰라, 덮어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더 당당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참 별의별 꼴 같지 않은 것들. 어제 그 유시민 장관이 그제지요? 그제 알릴레오에서 했던 말 육성으로만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 국면과 관련해서는 돌파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런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실까요?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발언입니다. 이제 이거는 있네요. 강대강이에요. 지금 간 그림을 보면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이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같은데. 만약 지금 추 장관이 인사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을 하고 네. 이러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환을 하겠죠. 그러겠죠. 소환이라는 말은 아니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되겠죠. 고발이 왔으니 수사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네. 또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지휘를 해야 돼. 이건 수사감이 아니야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예.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럼 사표내 그러는 거죠. 아유, 얼마나 명쾌합니까? 너무 명쾌해요. 예, 아주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자랑을 하려고요. 갑자기 오셨어요.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4월 27일에 이 휴전선에서 DMZ에서 DMZ 안은 아니었지만 DMZ 외곽에서 그 인간 띄기 운동했었잖아요. 인간 띄기. 그때 이제 제가 좀 뭐 도움을 드렸다고 뭐 도움을 드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명패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패. 제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물론 평화나무를 대표해서 받은 겁니다만 아이고 예 감사패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좀 반대 거꾸로 보이실 텐데 예 아이고 뭐 이런 걸 뭐 또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또 한반도 에서 이제 분단의 망령들을 다 떨쳐내버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제가 정말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들어주셨고 또 여기 제 방송에 또 호응을 해주셨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해서 감사패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 여러분 덕에 이런 감사패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광고 듣고요.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성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자, 바로 T에소입니다. 이 남성분들 중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타구니 가려움, 겨드랑이 가려움. 네, 이 문제는 말이죠. 뭐 무슨 그 사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위생관념이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 사타구니 가려움, 또 겨드랑이 가려움, 또 심지어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T에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기반 조성물로 미국 FDA의 의약 외품 등록까지 마친 정말 안전한 무자극 남성 청결제입니다.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성인 남성뿐 아니라 피부 자극에 민감한 남성 어린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국 같은 사타구니, 뽀송뽀송한 사타구니, T에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딕 미디어님, 감사패를 위조한 것 아니냐? 그래요. 그래요.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감사패를 위조한 거 아니냐? 예. 미르나무님, 우리 남편 사줘야지. 남편분이 이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아이고, 일단은 뭐 이 T에서 효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효험이 없어도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 아마 그 고마움이 넘쳐날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것만으로도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름다운 사타구니, 향기나는 사타구니, 바로 T에서로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국 같은 사타구니, 땀이 많다고. 아하, 그렇군요. 자, T에소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기소.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원기소 때문에 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얼마나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지 감당 못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원기소 장건강 365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루 2회 1포씩이면은 매일 아침
배변의 쾌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건 자신 있는데 잘 싸는 거는 자신 없는 분들. 네, 한번 만나보세요. 네, 만나보세요. 자, 주 원료인 차전자피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여간 차전자피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 이 점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네. 자, 인터넷 최저가 36,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10,000원이 저렴한 26,000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원기소 장건강 365 사용 후기를 김용민닷컴에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원기소 장건강 365 프리미엄 3박스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래요. 화장실 끝판왕 원기소 장건강 365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나콘다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나콘다 아마존 밀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건 좀 정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 여기 과장 광고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뭐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하여간 필요한 부분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곧바로 오늘의 신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만 더. 자, 이번 금요일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바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어요. 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폭풍 아무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한 주 동안의 정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 총선 현재 구도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에 15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토크로 진행하고요. 무료 입장이고요. 현장에서 커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구매를 하시면 이게 다 우리 벙커원 교회 임대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조선일보와 종양일보 보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종양일보 사설이에요.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정우님, 교회 안 다녀도 가도 됩니까? 벙커원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고 비교인이고 전혀 문턱이 없습니다. 그 스님도 오세요, 우리 저 교회 종종. 그러니까 오세요. 뭐 사람을 왜 가립니까, 교회가? 교회는 사람 가리는 데 아니에요. 사람 가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단언합니다. 내일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수사 맡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 시대인가? 이 새끼들. 야, 니네 독재 시대 때 뭐 했냐? 독재 시대 때 이런 사설을 낸 적이 있어? 독재 시대 때 찍소리도 안 했던 새끼들이 이제 와가지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에 오니까 현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비유를 합니다. 참 염치 없는 새끼들이에요, 진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야, 무슨 수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니? 또 조선일보가 어제 보니까 말이죠. 서울중앙지검 새 서울중앙지검장을 대표적 친문이라고 그랬는데 근거는 없어요. 왜 대표적 친문인지 나도 모르겠어. 대표적 친문이면 김용민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정치평론 한 20년 가까이 했고 이 여권의 역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민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 그 양반이 친문인지 나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친문도 있었나? 자, 이건 보겠습니다. 해당 검찰 간부들은 불과 6개월 전 그 자리에 임명됐다. 인사할 이유가 없다.
요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인사해놓고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섣부르다, 성급하다. 네, 사실 그런 지적을 감수하고 행했던 인사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인사할 이유가 없었다. 그건 니들 생각이지. 야, 이는 개망난이식 수사를 해놓고 인사를 안 하면은 그냥 방관하는 거지. 방치하는 거지. 자, 이들이 대통령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인사권을 휘둘러 보복을 가하고 강제로 수사해서 손대게 만든 것이다. 이게 바로 검찰이 만들고자 했고 유포하고자 했던 논리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의 논리예요. 검찰이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논리예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화 운동 정권에서 벌어졌다.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 정권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야, 독재 정권 때 니들 뭐 했냐? 조선아, 그거부터 좀 얘기해봐라. 니들 독재 정권 때 뭐 했어? 군부 독재 정권 때 뭐라고 그랬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라고 했니? 폭도들의 무법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전두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그 독재자 전두환에 대해서. 육사의 신념이 키워낸 어쩌고 저쩌고. 그게 또 쪽팔리니까 그 역사의 사료인데 그걸 그냥 지워버렸어요. 조선일보 PDF 가면은 전두환을 찬양했던 그 기사가 없어. 그 면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 도서관 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그렇고요. 종양일보 보겠습니다.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 정의가 학살됐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자했던 대검 참모진을 물갈이한 것은 검찰 대학살이나 마찬가지인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 길들이기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총장을 무력화시켜서 권력층 수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굳이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놈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무슨 논리를, 설파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미혹하려고 하는지, 그 논리를 우리가 좀 사전에 파악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조선 종양은 늘, 이래왔죠. 얘네들이 이러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번 인사를 똑같이 조선 종양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진보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검찰 대학살로 보고 싶은 일부 진보 인사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정권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가 윤석열 총장 측근을 제거했다.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 일부 좌파들은 조중동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부 좌파들은 이런 좌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이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이런 좌파 인사들의 존재가 아마 한동훈 같이 검찰 수사를 정치의 장으로 만든 사람들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이야 부산행 열차에 오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한동훈 류의 인사들은 더 큰 칼을 차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야 그냥 코웃음 치고 말 일이지만은 한동훈은 정권에 대항했다가 칼 맞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말하자면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거예요. 자, 염초연님, 한동훈 대머리인가요?
아니, 몰라요. 틀려 어떻게 합니까? 나 참. 그래요.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검찰 지지자들, 한동훈,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검찰이 정권 인사를 향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존중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 발령이라든지 좌천이라든지 영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 인사들을 털 수 있는 것처럼 또 정권이 검찰을 상대로 인사로서 이렇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런 정권이 검찰을 상대로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자, 검찰을 독립시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은 그렇게 검찰 독립된 상태로 둘 겁니까? 한번 자유한국당 말해보세요. 어떻게든 독립된 검찰을 다시 자기 휘하에 두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한국당 정권이 검찰을 독립시킨다.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 이번 상황을 검찰 대학살로 보는 분들, 윤석열의 검찰이 정권을 향해서 털었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상황을 복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사는 과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치적 계략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공판준비 기일에서마저 판사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질타당했잖아요. 무도한 수사였다고. 무슨 공판 과정에서 판사가 검사를 야단친 게 아니라 공판준비 기일, 피고인도 나오지 않는 이 공판준비 기일에서 지금 판사가 검사를 야단치고 있잖아요. 수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기소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또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박주민 표창원을,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말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법을 어겨가지고 벌금형을 받게 생겼어요.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억지로 그 기소된 사람들 보니까 검찰 개혁을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휘두른 칼날, 이거 보셨냐 이거예요. 돌아보셨냐 이거예요. 이런 검찰에게, 정말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에게 지금은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정권이 이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조국은 언제든지 출현할 위기였어요. 우리 좌파 인사분들, 지금 윤석열을 두둔하는 우리 좌파 인사들 한번 정말 이런저런 고려 없이 솔직히 한번 양심의 소리로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조국처럼 털면 안 털리겠습니까? 먼지 하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최소한이고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2, 제3의 조국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검찰 개혁하라, 인사로서 통제하라 이렇게 요구해왔던 거 아닙니까? 물론 좌파적 기질은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합니다. 본능적으로 견제해요. 자, 좋습니다. 정권이 행한 검찰 인사, 이것이 권력 행위고 부당한 권력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검찰 인사의 원인이 된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 아닙니까? 이번 검찰 인사에 환호하는 시민들을 대깨문, 대깨조라고 하는데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대가리 깨져도
뭐 조국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깨면 대깨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검찰 수사에 대한 이 시민들의 분노는 검찰 수사 독립보다 더 인권 감수성이 짙고요. 민주 시민 의식이 짙은 것입니다. 왜 이것을 비웃어요? 왜 이걸 비웃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은 조국 유시민 김어준 욕하느라고 그야말로 눈깔이 뒤집힌 어떤 양반한테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양반은 살아있어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투명 인간이에요. 예. 이 수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좌파들이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좌파들. 아이고 참.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아프긴 해요. 예. 7월 26일에 지난해 7월 26일에 검찰 간부 39명을 인사했습니다. 법무부가. 보니까 윤석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통상 검찰총장을 정권이 선임하면은 수사 실무 지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딴 사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무일 그리고 윤석열 둘 다 문재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요,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공안부장,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어요. 이러니 윤석열 사단 휘하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윤석열한테만 충성하는 겁니다. 청와대한테는 아무런 사실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또 갖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온전하다면 정신이 바로 바뀌었다면은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 믿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은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윤석열 사단한테 6개월 전에 그렇게 윤석열한테 턴키로 이렇게 인사를 주었느냐, 인사권을 주었느냐. 이 부분은 참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교훈을 단단히 얻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의 선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선의가 악의로 돌아왔으면은 이건 정말 참 비애를 느끼죠, 사실.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과 전면 배치로 요약된 지난해 7월 26일 검찰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 불과 6개월 만에 뒤집히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췄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에 걸친 적폐 수사에서 공을 세운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했는데 특히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윤석열의 직속 참모로서 선택된 한동훈 그리고 박찬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얼굴이라 하겠죠.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2차장, 1차장
특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독식하면서 그때 우려가 나왔다는 거예요. 특수통 중에서도 특정인을 따르는 검사들만 중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대검에는 윤 총장과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당시 청와대는 꿈쩍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인사를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사인만 했죠. 이 아이디어 낸 사람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사람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턴키로 인사를 맡긴 거 잘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씨 이렇게 해서 당신 믿어주고 맡겨줬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한테 하는 짓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조국이 정말 나쁜 사람이면은 그래요. 수사할 수 있고요. 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치 철천지 원수인 양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제되게 확실하게 그렇게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딸의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훔쳐가고 말이야. 훔쳐간 건 아니죠. 딸의 일기장마저 가져가서 보험죄 단서로 활용하려 했던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고 하얀 민들레님처럼 조국은 너무 착해서 다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분노가 침입니까? 윤석열 씨. 그러면은 당신들은 조국을 지키는 게 나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타협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검찰은 함께 가야 될 파트너라고 여겼을 테니까요. 조국은 윤석열 무슨 윤중천 별장 만남 이거 나왔을 때 관련해서 조국은 윤석열 편들어 줬습니다. 우리 윤석열 씨는 조국이 좆으로 보였습니까? 좆같이 보였어요? 하이 새끼 어디서 알랑대? 넌 범죄자야. 이랬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물론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또 공직자고 하니까 뭐 누구를 봐주고 인연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건 너무하잖아 씨발. 너무하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이 사람이 말이야. 제 이야기에는 뭐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감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못이 있다면은 처벌해야죠. 그러나 처벌하더라도 예의가 있는 것이고 법도가 있는 것이고 금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열불 확 나네요. 예. 잠깐만 있자. 박혜진님 속보 안 떴나요? 이 시간이면 사퇴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예, 그래요. 자, 우리 윤석열 씨, 뭐 사표 내느니 마느니, 이거에 아무도 겁먹지 않습니다. 예, 우린 잘 압니다. 당신이 사표를 안 낼 거라는 걸. 예. 앞으로 해보세요. 잘 되는지. 자, 그나저나 지금 이 기사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희철 선임 기자. 허재현 기자가 뭐 검찰 편이다 하면서 찍은 사람이 바로 강희철 아니에요. 그랬더니 강희철이 또 허재현을 고소했나 그랬을 거예요. 예. 자기 후배고 지금은 참 뭐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만둔 후배고 그런 후배가 얘기했는데 그런 평가가 듣기 싫으셨단 모양인가 봐. 예. 아니 6개월 전에 이렇게 중용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인사를 갈아엎냐. 그 이야기를 대변하고 싶었다면 잘못 쓰신 거지 우리 강희철 기자님. 검찰이 6개월 동안 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잘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심어서 야당 괴롭히고 자기들의 범죄 감추려고 이번 인사를 했습니까? 자, 요 칼럼은 뭐 몇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의 칼럼인데요. 뭐 이거 이 칼럼을 제가 보면서 말이죠 느낀 게 아이고 참 그 이 기성 언론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좀 보시죠. 보시면 뭐 아실 거예요. 아이 왜 이래 이거. 편집을 제가 좀 잘 제대로 못해서. 예. 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도 가려지는 것 없이 다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검찰 수사의 허와 실 그리고 검찰 인사라는 제목의 김종구 칼럼 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걸 지금 갖고 청와대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구 편집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다. 범죄의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황운하 전 청장이 청와대의 은밀한 지시를 받아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없는데도 부하 경찰을 다그쳐서 무리한 수사를 했음을 입증해야 무리한 수사를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니까 황운하가 청와대의 은밀한 지시를 받아서 김기현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기현의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없는데도 부하 경찰들을 다그쳐서 무리한 수사를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엊그제 황운하 전 청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10달 동안 검찰한테서 소환 통보는 물론이고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조차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플은 열심히 했죠. 언플은 열심히 했는데 부르질 않아. 수사를 안 해. 뭘 의미하겠어요? 불러봐야 물어볼 말이 없다는 얘기죠. 불러봐야 따질 혐의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황운하가 청와대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증거 없습니다. 김기현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황운하가 수사했다? 역시 뚜렷한 물증이 없어요. 또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없는데도 부하 경찰들을 다그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이미 드러나도 많이 드러났겠죠. 그것도 역시 없습니다. 지금 김기현이 왜 그러면 부하를 했느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난 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받은 줄 알았어요. 법원 판단이면은 그래도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검찰의 무혐의를 받았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경찰 너 왜 수사를 이따위로 했어? 청와대로부터 하명 받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경로라면 일단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중간 결산이라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검찰은 이곳저곳 압수수색을 벌이며 일단 판을 키우고 보자 이런 식이다. 수사의 내용 또한 기묘하다. 후보 경선이 생략된 여당 내부의 후보 교통정리 과정까지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으로 몰아간다. 임동호 최고위원 관련한 수사가 그렇죠. 통상적인 정치 행위와 범죄 행위를 마구 뒤섞어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그래요. 거의 수사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최소한의 중간 결산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없으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성과가 없었고 이 무리함이 도를 더하면서 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무리한 수사가. 그래서 이루어진 검찰 인사입니다. 이걸 무슨 학살이라고 얘기를 해. 어? 정권만 겨냥하면은 다 훌륭한 수사가 되는 겁니까?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해도 그 검찰을 그 인사를 지켜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말에 광휘는 빛나고 휘황찬란하다 이럴 때 광휘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말의 광휘는 찬란하다. 그것은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절대선이라는 시각이 사회 한쪽에 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역시 공감과 박수를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내용과 형식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조국 수사에서 요즘 울산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전국을 찌르는 명쾌함, 기민하게 본질을 파고드는 예지, 그러면서도 절제와 균형을 갖춘 수사 미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도 감동도 없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행된 검찰 인사 역시 성급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추미애 인사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후배들이 또 뭐 들고 일어날까봐 또 김종구 편집인도 좀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네. 그러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윤석열이 자기 사람으로 해서 검찰 진용을 갖추고 조국, 청와대 인사들 탈탈 턴 거. 결국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검찰 수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번 인사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 걸지 마시고 공직자로서 인면권자의 이런 인사를 존중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라도 공직자의 본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동훈 검사님이 부산고검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고검에. 예. 제가 그 최강욱 변호사 지금 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분의 그 옛날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고등검찰청 여러분 고등검찰청이면 지방검찰청보다도 하여튼 더 고참인 검사들이 가는 곳 같죠. 아닙니다. 실질적인 수사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다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하여튼 전국지검이 합니다. 고검은 할 일이 없어요. 특히 지역고검. 지역고검의 그냥 평검사들은 그나마 뭐 2심 이런 데 가가지고 상고를 기각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만 하면 끝이에요. 할 일이 없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 고등검찰청에 나온 검사들은 일선 검사 같은 경우 이제 아침나절에 이렇게 손톱을 깎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깎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만 한대. 그리고 오후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 한쪽 발톱만 깎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하루를 소일한다고. 근데 이제 차장검사 또 그 고검장 검사 이 사람들은 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분들이 재판정 나가진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하루에 하나만 깎아. 하루에 하나만. 이렇게. 오전에 하루 하나 깎고 오후에 발톱 하나 깎는 거예요. 발톱 하나 깎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열세가 지급된다는 거죠.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해. 저 누구야? 최강욱 변호사가. 예, 그래요. 유튜브 방송도 볼 수 있겠네. 동훈이 형, 우리 방송 많이 봐주시고
구독 또 알람,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은 달지 마시고, 악플은 달지 마시고. 예.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